안녕하십니까. 글로벌 TV의 이길기입니다. 오늘은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의 김완규 미디어연구실장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다가오는 격변의 시대에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실패에 대해서 말씀 들어봤는데요.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미국이 지금 처해 있는 어려운 상황에 미국이 어떻게 대응하는 전략을 모색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같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려움에 처해 있고 미국의 어려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미국의 전략가들은 미국이 처한 어려움을 어떻게 대응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될 텐데요. 우선 먼저 미국의 국제 문제를 바라보는 전략가, 또 분석가, 싱크탱크 이런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좀 소개시켜 주시죠. 네. 트럼프가 미국을 실패 국가로 만들어서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쇠락하겠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미중 패권 경쟁에서 미국이 승리할 수 있을까, 그런 회의감이 점점 국제사회에서 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인들, 특히 전략가들과 많은 분석관들이 트럼프가 실패했지 미국이 실패한 것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면서 트럼프가 취해온 미국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그런 궤도 수정과 그런 자정 움직임이 지금 미국 각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스테판 월트 하버드대 정치학 교수, 그다음 폴 포스트 시카고대 정치학 교수, 그다음에 워터 러셀 미드 전 에일대 교수 등 이 사람들은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또한 전략가이자 또 학자들입니다. 미국 정부의 그 대외 정책에 자문해주는 가장 큰 영향이 강한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트럼프 무능으로 미국이 코로나19 방역에 실패했고, 또 전대의 미문의 경제 불황을 맞고 있고, 또 동맹관계도 균열돼서 글로벌 지도력의 타격을 받고 있는데, 그럼으로써 중국과의 코로나19 이후 신질서 주도 경쟁에서 지금 중국한테 선수를 뺀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자유민주 체제 국가인 미국은 잘못을 교정할 수 있는 교정 능력, 즉 권위주 체제 국가가 가지지 못한 궤도 수정력과 또한 정치적 자정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트럼프가 저지르 놓은 그런 실패에서 벗어나서 중국을 추월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1차 세계대전이라든가 또한 태평양 전쟁, 또 미소 냉전 모두 초기는 다 미국이 상대방보다 불리하게 출발했지만은 결국 자정력을 통해서 초반의 열세를 극복하고 최종 승리를 거두었다고 이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국무부 통합대 차관보 커트 캠벨이 미국 유명한 애기안보 저널이죠. 포레인 어페이즈 기구를 했는데, 그 기구에서 미국이 코로나19 방역 실패로 비틀거리는 동안 중국이 세계 질서 주제에 적극적으로 나섬으로써 미국이 위기에 몰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코로나19는 잠자고 있는 미국을 깨워준 모닝콜이었다. 미국은 현재의 잘못을 교정해서 지도자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중국이 앞서가는 판세를 뒤집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외교협회라든가 그 유명한 전략국제문의연구소, CSIS입니다. 그다음에 브레이크스 연구소, 미국 안보센터 등 모든 싱크탱크들이 트럼프가 저지르는 잘못을 반성하고 검토하면서 코로나19 이후의 중국과 패권 경쟁에서 중국을 굴복시키고 미국이 승리할 전략이 무엇인지 그런 걸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10월 대선에서 지지율이 높아서 승리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여기저는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7월 9일 새로운 대선 슬로건으로서 보상당한 재건, 영어로 말하면 빌드 백 베터라고 한대요. 보상당한 재건을 딱 슬로건 내걸고 자기가 대통령 당되면은 역사 궤도를 바꿔놓겠다. 그거 공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로 인한 혼란을 종식시키고 미국이 다시 주도하는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재건하겠다 하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또한 바이든은 지난 4월로 포레인 어페어즈 기고문을 통해서 트럼프가 국익보다는 자기 자신의 정치적을 위해서 국정을 수행하다가 미국 민주주의와 미국 대정 전략 아주 엉망으로 만들어 놨다고 지적하고, 자기가 대통령이 대선되면 미국의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미국과 뜻을 같이 하는 민주주의 국가들과 연합을 해서 자유주의 세계의 그런 목적과 정치를 새롭게 하고, 이를 통해서 중국 도전에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은 미국은 전략가들과 분석관들 사이에서 트럼프 잘못을 반성하고 이를 교정하라는 자정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지식인들, 전략가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미국인들이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천천히 가라앉는 이런 미국이라고 하는 거함을 우리가 가라앉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됐다. 아까 모닝콜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이제 미국인들이 드디어 미국이 이대로 가면 가라앉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경각심을 가지게 되고, 미국이 아직 가지고 있는 자산이라든가 그 능력은 여러 가지 많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다시 잘 정비를 하면 다시 회복할 수 있다. 미국이 실패한 게 아니다. 이런 이제 논리와 생각을 정립하면서 새로운 미국을 재정비하기 위한 노력, 이런 것들을 지금 심화시키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특히 이번 11월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이런 사람들이 이제 힘을 모으고, 특히 바이든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당선되든가 하면 더 탄력을 받아서 미국의 새로운 민주주의와 전 세계 민주국가들과 동맹을 이루어서 이런 것들을 더 활기차게 진행을 하자. 이런 분위기다. 이렇게 이해가 되네요. 그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일부는 좀 가시화된 부분도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미국은 전략가들 사이에서 좀 자정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들이 지금 앞으로 미국이 추구할 전략을 좀 강구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민주당, 공화당 초당적 공감대를 이루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은 국제 문제를 다뤄나가는 데 있어서 미국 혼자가 아닌 미국과 뜻을 같이 하는 국가들과 함께 해나갔다는 의지연합 전략입니다. 의지연합, 영어로 말하면 Coalition of Union입니다. 다른 한 가지는 뭐냐면은 미국에 도전하는 중국을 반드시 괴멸시켜버리겠다라는 그런 중국 공산당 해체 전략입니다. 먼저 의지연합이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지연합이라는 것은 향후 세계 질서를 미국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고 평화 번영을 바라는 뜻을 같이 하는 국가들과 연합해서 국제 질서를 주도해 나갔다는 유사 국가와의 연합 전략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The Coalition of Like-Minded Countries입니다. 이런 트럼프가 미국을 정말 일부 그냥 불가역적으로 변화시키는 데다가 또한 미국 그 신뢰를 세계적으로 다 떨어뜨려 놓았고, 현재는 또 각 국가 간의 그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얽혀 있어서 또 다른 나라들도 많이 변했기 때문에 미국이 혼자서 국제 질서를 주도해 나가면서 상당히 어렵게 판단해서 미국과 인류 보편적 가치를 같이 하는 뜻이 있는 국가들과 같이 연합을 해서 국제 질서를 주도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략에서는 의지연합에 참여한 국가들한테는 그 역할에 알맞는 배상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미국 새로운 전략은 지금 트럼프 정부에서 약간 지금 반영되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지금 트럼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G7 정상회의 확대, 경제 번영 네트워크, 또는 신태평양 억지 구상 등에서도 서서히 반영되고 있고, 특히 데이비드 헬비 국방부 인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지난 7월 11일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기고를 했는데요. 중국과의 경쟁에서 주권 존중, 투명성, 또한 국제 규칙과 규범을 존중 등 그러한 자유민주주의 그 핵심 원칙의 뜻을 같이 하는 유사 파트너, 라이프 만드드 파트너, 즉 미국과 뜻을 같이 하는 국가들과 연합을 해서 중국 공세에 집단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그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영어권 국가인 미국, 영국, 호주, 카나다, 뉴질랜드 등 이 5개국이 정보 동맹체를 이루고 있는데요. 이걸 쉽게 말하면 영어로는 Five Eyes라고 합니다. 5개의 눈, Five Eyes라고 하는데, 이 나라들은 지금 반중 전선에서 의지 연합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이 여기에 참여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또 인도와 EU도 지금 여기에 지금 참여하려고 고려 중에 있습니다. 또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도 포런 어피어즈 기고문에서 자기가 대통령 당선되면은 민주주의 국가를 연합해서 중국에 대응해 나가겠다. 세계 경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민주주의 연합이 결성되면은 중국에 큰 재앙이 될 것이다. 이 민주주의 연합을 통해서 중국을 강력하게 견제하고 이 세계에서 고립시켜 나가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다른 전략은 중국 공산당을 해체해버리겠다는, 즉 레짐 체인지 전략입니다. 그동안 미국은 대중 전략을 추진함에 있어서 최종 목표를 밝힌 바가 한 번도 없습니다. 미국은 그냥 애매모호하게 정말 중국을 견제한다고 목표를 밝히고 있지 않았었는데요. 스티브 배넌이라는 유명한 전략가 7월 20일 날 폭스뉴스와의 기자회견에서 지금 미국은 중국과 전면전을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 그리고 이 특별위원회는
중국을 붕괴시키기 위한 전략을 말했는데 첫 단계로는 중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그 다음에는 중국 공산당을 해체한다는 그런 전략을 세웠다고 밝혔습니다. 그 다음에 7월 23일에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연설에서 시진핑을 파산한 전체주의 이데올로기 신봉자이다. 그리고 중국은 세계 패권을 장악하려는 전체주의 독재 국가라고 규정하고 우리가 중국을 바꾸지 않으면 중국이 우리를 바꿀 것이다 라고 선언함으로써 미국의 대중 전략 최종 목표가 중국 공산당을 해체해버리는 레짐 체인지 전략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러한 중국 공산당 해체 전략, 즉 레짐 체인지 전략은 초당적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으로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그 전략적 기준이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생각한 걸 조금 말씀드리면, 미국은 사실 좌파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게 전통적으로 굉장히 약했고, 미국의 대정책을 특히 할 때에 미국의 국가 이익, 국가 안보, 이게 최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그 전략에 있어서는 민주당, 공화당이 따로 없이 일치단결해서 정책을 수행하는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미국의 지식인들 또 국민들이 이제 다시 그런 전통을 지금 생각을 하면서 의기투합해서 지금 전략을 마련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런 점에서 지금 두 가지 말씀해 주신 의지의 연합이라고 하는 표현과 중국 공산당을 해체하겠다라고 하는 두 가지가 이제 가시적으로 떠오르는데, 저는 지금 의지의 연합 또는 유사국가의 연합이라고 하는 용어를 지금 그 사람들이 쓰고 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우리가 소박하게 생각하면 자유민주주의의 연합, 이렇게 내용은 비슷한데 그 말을 안 쓰고 구태여 의지의 연합, 유사국가의 연합 이렇게 쓰는 것은 과거의 냉전 시대의 사회주의하고 대응할 때의 그 동맹하고는 좀 개념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제 자유민주주의가 기본이 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냉전이 시작되기 이전에 과거의 이 세계 질서를 보면 국가들이 동맹이라고 하는 것이 순수하게 국가적인 이익, 지정학적인 이익을 같이 하는 국가들끼리 동맹을 맺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데까지는 회귀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미국이 생각하는 그 동맹에 연결할 수 있는 요소가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요소는 분명히 중요한 부분이 있지만 그것 외에도 미국하고 순수히 국가 이익을 같이 할 수 있는 국가들은 맞습니다. 모여라 예, 맞습니다. 라고 하는 예, 쪽에 많은 이렇게 스탠스가 옮겨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맞습니다.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도 우리의 대외 정책을 할 때에 그런 부분을 좀 많이 고려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말씀해 주신 중국 공산당을 해체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까지는 다양한 채널에서 다양하게 거론은 됐지만 드디어 이제 미국의 전략가 내지 분석가들의 손에서 드디어 이제 정치 리더 손으로 이게 넘어가는 단계에 들어갔다. 그런 이제 생각이 들면서 이제 좀 더 앞에 의지의 연합하고 결합이 되면서 중국과의 대결 구도가 좀 더 선명하게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어찌 보면은 세계의 어찌 보면 질서가 커다랗게 변해가는 이 과정에 지금 접어들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그 세계 그 전략의 지금 변화, 어떤 세계 질서의 변화, 이것을 다시 한번 좀 요약해 주시고요. 그 대목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떤 길을 가면 좋을지에 대한 그런 대체적인 방향을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의주연합이라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라는 그런 인류 보편적 가치에 공감하는 국가뿐만 아니라 또 아프리카라든가 중동이라든가 중남미에서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추구하고 있지 않은 국가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국가들도 미국의 가는 길에 동참하고 싶으면 동참하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뿐만 아니라 얼마든지 다른 국가들도 자기가 원하면은 동참할 수 있다는 그런 문을 열어놓았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미국이 트럼프 무능으로 국정 총체적 실패를 함으로써 지금 세력위기를 갖고 있지만은 지금 미국은 지금 자정 노력을 지금 굉장히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힘이라는 것은 본질적인 힘이 중국과는 비교할 수 있는 엄청 막강한데요. 만약에 이제 자정력을 통해서 미국이 이제 복원을 하면은 미국은 이제 그야말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지연합 전략과 중국 공산당 해체 전략을 강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의지연합에 참여한 그러한 중견 국가들
그런 국가들은 국제사회에서 그 역할과 비중이 상당히 증대되고 좋은 그런 이익도 받을 것입니다. 미국이 추진한 그 중국 공산당 해체 전략은 중국으로서는 큰 위험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지금 중국이 그동안 개혁개방 이래에 쌓아온 그런 자체 모순과 지금 적폐가 쌓여가지고 상당히 경제적으로나 그런 정치적으로 어려움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데 미국의 강력한 레짐 체인지 전략까지 딱 겹칠 경우에는 중국은 그야말로 체제가 붕괴될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에 따라서 또 세계사는 다시 또 대격변의 시대로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는 이런 새로운 대격변의 시대를 맞이해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해서 세계 무대에서 다시 되어갈 수 있는 그런 이런 시대를 그런 역사적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지 그런 방법을 좀 고민해보고 거기에 필요한 국가 대전략을 사전에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의 큰 질서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요. 다음에는 중국의 관점에서 예, 예. 이 큰 세계 질서의 변화를 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